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게는 언니가 2명이 있습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있어요.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어떻게 한 뱃속에 나온 자매냐고 할 정도로 서로 유전자가 달라 보였습니다. 큰언니가 엄마한테 여러 번 물었을 정도였죠. 엄마, 나 진짜로 엄마 딸 맞아요? 혹시 다른 데서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는 그럴 때마다 웃기다면서 그래, 너 좋은 거 인지 알았냐? 라며 놀리기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언니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진짜로 말해보세요. 혹시 아버지가 나를 밖에서 낳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안 닮을 수가 있어요? 왜 혜인이는 저렇게 엄마 판박인데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큰언니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알겠냐? 천지신명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들어주려다만 모양이야. 왜 하필 아들 낳아달라고 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다가도 모르게 생겼잖아요. 아니면 혜인이라도 비교가 안 되게 공평하게 똑같이 생기게 낳든가 하실 일이지. 큰언니는 천성은 착하고 순했지만 늘 작은언니와 비교가 되는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큰언니와 작은언니와 함께 엄마와 다닐 때며 늘 큰언니에게는 아이고 얘는 아빠를 닮았나 보네 라고 했고 작은언니에게는 어쩜 이렇게 엄마를 똑 닮았을까 인형 같네 라고 했습니다. 질투가 유독 심했던 큰언니는 늘상 이쁜 작은언니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어요. 큰언니는 오락부락한 체격에 약간 중성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것뿐이겠어요. 머리도 작은언니가 더 좋아서 늘 공부를 잘했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비교를 많이 당했겠냐고요. 그 때문에 큰언니는 늘 작은언니에 대한 자격지심이 많았어요. 세 딸 중에 장녀인 큰언니를 부모님이 늘 큰 기대를 갖고 키우셨지만 큰언니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작은언니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덜 받았다고도 할 수 있었어요. 작은언니와 저는 새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큰언니 옷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큰언니는 장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았고 저는 막내라서 이쁨을 더 받았는데 오히려 작은언니는 그 사이에서 큰언니와 저만큼은 부모님의 관심을 더 받았다고 할 수 없었어요. 단지 작은언니는 이쁜 데다가 알아서 공부도 잘해서 부모님이 믿고 보는 딸이었어요. 한마디로 신경이 덜 가는 딸이었어요. 그런데도 늘 큰언니는 부모님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일들은 거두절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서울에서 작은언니가 친정엄마를 돌보고 있었어요. 작은언니가 의사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친정엄마를 곁에 두고 돌봤어요. 그걸 두고 큰언니가 작은언니에게 고맙다고 한다거나 고생이 많다고 한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혜인이한테 쏟은 돈과 정성이 얼만데 지가 보답을 해야지. 당연한 거지. 작은언니와 작은형부는 의사 부부였어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을 늘 엄마가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늘 친정 가족들이 모이면 그러셨어요. 난 진짜 혜인이가 신기해. 내가 혜인이는 스스로 달아서 잘하니까 신경도 안 썼는데도 저렇게 혼자서 잘 자랐으니 말이다. 정말 그랬어요. 엄마는 장녀가 잘 되어야 동생들도 잘한다며 늘 큰언니가 동생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학원이란 학원은 종류별로 다 보냈었고 큰언니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엄마가 거의 큰언니 반에 함께 등교를 해서 살다시피 하며 치맛바람도 장난 아니게 일으키고 다니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언니는 엄마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그 비슷한 작은언니 의대 학비를 대주면서도 큰언니가 유학을 가는 것에 반대한다는 거였어요. 집안 형평상 보내줄 수 없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런 억지를 부렸어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았어요. 큰언니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큰언니보다 뛰어난 작은언니를 보면서 핑곗거리가 필요했나 보더라고요. 자기 자신 못난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부모가 신경을 덜 써줘서 그런 거라고요. 작은언니가 좀 더 풍족하게 산다는 이유로 친정엄마를 그동안 모시며 살았는데 드디어 구순이 다 된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과 함께
임종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서둘러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세 자매는 서로가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가장 먼 거리 지방에서 살고 있던 사람은 큰언니였어요. 저는 친정엄마가 임종 임박했다는 소식에 만사 제치고 바삐 달려가고 있는데 큰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승혜냐? 너 어디냐? 언니, 지금 거의 다 도착했어. 언니는 어디만큼 왔어? 나 아직 출발 못했어. 왜? 왜긴 왜야. 너야 금방이지만 난 여기서 가려면 4시간 거리인데 쉽겠냐? 그럼 어떡해. 또 안 와? 그러다가 엄마한테 인사도 못하고 보내드리면 어쩌려고 그래. 여기서 서울까지 교통비가 왕복 10만 원이야. 언니, 그깟 돈이 문제야.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빨리 올라오기나 해. 형부랑 함께 차 타고 오면 되잖아. 네 형부까지 뭐하러 가? 가기 문을 닫고 어떻게 가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누가 하고 자빠졌는데. 늘상 이래왔던 큰언니였지만 세상에 친정엄마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러니 할 말이 없었어요. 왕짜증이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마. 왜 전화했어? 이쁘지도 않은 내가 간다고 해서 엄마가 좋아지지도 않을 건데 후회하고 자시고 할 일이 있냐? 너나 오버하지 마라. 언니는 정말 지독해. 엄마가 마지막으로 우리들 얼굴은 보고 가셔야 할 것 아냐. 돈 10만 원이 대수야? 전화 끊어. 라고 하고 끊어버렸더니 계속 올려대더니만 톡으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때 연락을 해라. 네 형부 차를 타고 여럿이 함께 갈 테니까 꼭 연락해. 이쁘지도 않은 큰딸이 가서 뭐하냐? 가서 꼭 연락해. 알았지? 그저 속이 상해서 눈물만 흐를 뿐이었어요. 어쩌다가 엄마가 큰언니를 낳으셨나 싶었습니다. 큰언니는 작은언니가 의대 입학을 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엄마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반면에 작은언니는 엄마에게 한없이 의지가 되는 딸이 되었어요. 나름 죽을 힘을 다해서 작은언니보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면 다행이었죠. 그래서 늘 작은언니가 엄마에게 선물도 해드리고 용돈도 풍족하게 드리고 아버지가 암투병을 할 때에도 거의 도맡아서 돌보는 것도 아니고야 했습니다. 당연히 친척분들도 모두 다 작은언니가 효녀라며 칭찬을 하셨어요. 그걸 못 견뎌하며 내색을 하곤 했는데 참 추해 보였습니다.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질투심과 자격지심을 있는 그대로 내보였어요. 작은언니와 저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큰언니와는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결국에 친정엄마는 큰언니 얼굴도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엄마가 정신이 말짱할 때에도 그놈의 돈이 뭐라고 병원비를 내라고 할까봐 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암투병을 할 때도 그랬고 엄마가 병원에 다니실 때에도 큰언니는 작은언니에게 핑곗거리만 잔뜩 늘어놓고 한 푼을 안 내놓았어요. 큰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큰형부는 뭔가요? 큰형부는 장인과 장모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래, 돈이나 잔뜩 있는 것들이 쓰는 것이지 없는 것들이 돈 자랑을 하겠냐는 투였어요. 그러던 큰언니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큰언니의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승혜야, 너도 우리 만드기가 7급 공무원에 합격한 것 알고 있지? 퍽이나 자랑스러웠는지 합격한 지 6년이나 지났는데 우려먹고 또 우려먹었어요. 언니가 나만 보면 맨날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왜 몰라? 만드기가 왜? 이번에 고등학교 교사랑 결혼을 한단다. 그의 집이 꽤 잘 사는 집이라서 기 안 죽이려고 내가 집을 사줬다. 또 허풍을 친다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사줘? 예전 봐라. 내가 없다고 하니까 진짜 없는 줄 아네. 너까지 나를 무시할 거야? 무시를 또 뭘 무시를 한다고 그래? 맨날 돈 없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너는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다고 한 걸 봤냐? 내가 왜 돈이 없어? 그럼 만드기 집을 사줄 게 아니라
언니 큰아들네 집장만 하라고 좀 보태주지 그래? 그러자 저게 성질부터 냈어요. 미쳤냐? 만복이가 내가 시키는 대로 약대에도 가고 하라는 공부만 잘했어도 내가 그러겠냐? 장남이라고 내가 별짓을 다 해서 다 해주려고 했는데 해야 말이지. 그 애는 내 자식 아닌 셈 칠란다. 그래서 만득이한테만 그렇게 집을 사주면 만복이가 가만히 있겠어? 차라리 똑같이 해주지 마. 너 샘나서 그러지? 네 아들은 아직도 취직 안 했냐? 그냥 속 끓이지 말고 어디 가서 술 퍼먹고 객기 부리거나 노름 같은 거 안 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착하잖니? 또 그 레파토리였어요. 약사인 제 큰딸의 근황은 전혀 묻지도 않고 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만득이 자랑을 할라치면 그보다 못한 것 같은 제 아들을 소환해서 걱정해주는 듯 하면서 내리깔았습니다. 이러니 친언니라도 정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큰언니 앞에서 자랑을 안 하려고 입 다물고 있었는데요. 짜증이 나서 속이나 터지라고 보기 좋게 한마디 했어요. 언니, 내 아들 참 착하고 참하지. 언니도 알란 거 몰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준 로펌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웃기고 있다며 그랬습니다. 아, 그새 또 취직을 했네. 경리나 사무원으로 들어갔냐? 아니, 변호사야. 뭐? 변호사? 장난치지 마. 네 아들이 공부 못한다고 그랬었잖아. 언니는 공부 잘한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 봤어? 뭐? 목소리까지 떨려가며 내 아들이 변호사로 로펌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바들바들 떠는 것 같았어요. 거기가 어디 로펌이라고? 왜? 내 말이 진짜인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 아, 아니. 엄마 임종시에는 교통비 단돈 10만 원이 아까워서 벌벌 떨던데 만득이가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한다니까 집을 사줘?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입에서 바로 육두문자가 나오려고 했어요. 진짜로 엄마의 핏줄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까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들은 뻔뻔하게 조카를 시켜서 조카의 결혼 척접장을 다 돌려댔어요. 그래도 조카의 결혼식이라 작은 언니와 저희 식구들도 총 출동했는데요. 어째 좀 만복이 저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반면에 큰언니는 만득이를 앞세워서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만복이는 결혼 6년째인데도 집 한 칸을 장만을 못했는데 만득이에게 집을 사줬으니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친언니이지만 남보다 못한 남의 가정사에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큰언니와 연락할 일이 없어서 하지 않고 지냈는데 뜬금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방의 어느 대학병원 업무가라면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병원인데요. 혹시 김승옥 씨 동생인 김승희 씨인가요? 네, 전데요. 무슨 일이죠? 네, 김승옥 씨가 독거노인이라서 구청에서 자주 지켜보는 어른인데요. 지금 급히 수술도 해야 하고 하는데 자녀분들이 연락이 안 되네요. 네? 그럴 리가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요. 큰아들과는 서로 연락을 끊고 산 지가 오래되었다는데 연락을 드렸더니 서로 인연을 끊었다면서 잘 사는 작은아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요. 네, 작은아들이 7급 공무원이에요. 그쪽에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닌다는 시청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퇴직을 했다더라고요. 기존 연락처로는 연락이 안 돼서 어르신한테 물었더니 의사인 여동생이 있다고 하시면서 김승희 씨에게 연락하면 올 거라고 해서요. 이게 뭔 소리? 큰언니와는 직접 통화도 어려운 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기까지 가는데 3시간 거리라고요. 제가 보호자가 아니니까 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보세요. 황당하다는 듯이 그 사람이 제게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도 자꾸 김승희 씨를 찾는 걸 보면 오래도록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지내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수술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어르신 자녀분과 연락이 안 될까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큰언니의 큰아들이 만복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도 제 전화를 받았어요.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모가 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엄마랑 서로 안 보고 살고 있어요. 그냥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만드기만 아들로 아시는 분인데요. 그래도 네 엄마야. 만드기가 연락이 안 돼. 만드기 그 자식 결혼 전에 만난 여자랑 헤어지지도 않고 2집 살림까지 했어요. 엄마가 재수 씨랑 결혼을 시키려고 억지로 집까지 사줘가면서 2집 살림까지 다 퍼줬어요. 한마디로 눈 감아준 거죠. 만드기가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자랑이었으니까 결혼도 완벽하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아마 만드기가 2집 살림 하는 것을 재수 씨한테 안 들키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을 건데 별 수 있어요? 어떻게 꼬리가 안 잡혀요? 결국 이혼당하고 재수 씨 아버지가 힘 좀 썼는지 투서를 보내서 이래저래 공무원도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복이는 큰언니와 만드기에 대해서 상당히 담담하게 말해주는데 그 말투 속에는 큰언니에 대한 그 어떤 애틋한 감정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당장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잖니. 큰아들이 싫다고 작은아들한테 다 퍼줬는데 작은아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세요. 저도 만복이를 더 이상 설득을 할 수가 없어서 작은아들인 만드기를 찾아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큰언니에게 듬직한 작은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교통비 10만 원이 아까워서 엄마 임종도 못 지킨 큰언니를 내가 뭐라고 달력하겠습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